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오브젝트, 영어로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한글로는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객체로 우리말로 치면 거시기란 말이 있습니다. 거시기. 객체 거시기를 지향하는, 오리엔티드가 이제 지향한다는 뜻이죠.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하는 방식으로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왜 객체 지향을 객체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객체 지향을 왜 사용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 객체 지향이 빠르고 그 다음에 쉽고 수행하기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주 명료한 구조를 보여줘. 프로그램 구조가 명료하고 자기가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관리하기도 쉽고 좋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활용성이 뛰어나고 해봤더니 개발 시간도 많이 단축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럼 객체지향에서 중요한 말이 뭘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 클래스란 말과 그 다음에 객체라는 말,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클래스와 객체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사례죠. 여기 화면이 전체가 안 들어오는데요. 두 개 같이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제 클래스란 것도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라고 우리가 과일이다라고 하면 이제 과일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과일이 뭔지를 알고 그 과일을 가지고 틀을 이제 만들어 옵니다. 그럼 과일에 대한 속성이 있을 거예요. 과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이 있을 테고, 성질 또는 속성, 과일이 갖고 있는 기능, 동작적 요소가 있을 겁니다. 동작적 요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틀을 정해 놓으면은 그 틀 안에서 뭐 애플도 유사할 거고 바나나도 유사할 거고 망고도 유사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로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을 가지고 각각 필요한 객체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조직화되고 간단해서 관리하기가 쉬워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또 사례로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례로는 우리가 차라고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차가 갖고 있는 기능 또는 뭐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볼보라든지 아우디, 토요타라고 그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사람이라는 기능도 있죠. 사람도 보면 사람의 속성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뭐 철수와 영희와 뭐 허원 이건 객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게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 하는 것이 상당히 쉬워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속성이 있고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attribute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기능이라는 말은 메소드. 우리가 메소드라는 거 이미 한번 배웠었죠. 그래서 attribute은 우리가 이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이제 메소드는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동작, 기능, 동작을 설명하고 우리가 뭐 예전에 보면 이제 함수라는 것 앞에서 배웠죠. 함수라는 말과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특별히 클래스의 정의가 돼서 이제 객체를 할 때 사용되는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애트리뷰트는 우리가 뭐 예전에 변수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변수 어떤 수치적인 거 상수 또는 변수 그런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객체를 만들어서 쓸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클래스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인이라고 그런 클래스를 지금까지 많이 썼어요. 그죠? 잘 모르고 썼었는데, 변수 x라는 값을 가진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메인이라고 그러는 클래스라는 적고, 이건 메인은 클래스다.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선언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인테저 x라고 그러는 프로퍼티 값을 인테저 형태로 갔는데 그 값은 5다. 아까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속성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한 겁니다. 퍼블릭이라고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이 수식어는 앞에서 우리가 스태틱 보이드 뭐 그런 식으로 메소드에는 붙였었는데요. 클래스에도 수식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퍼블릭은 아무나 이 클래스를 접근할 수 있어 라고 그러는 프라이빗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자, 저렇게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면은 우리가 객체를 아까 만든다고 그랬죠. 과일이라고 그러고 과일서부터 사과, 배 뭐 그런 것들을 만들면 사과, 배는 객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처음 하는 개념이니까 좀 헷갈리긴 할 수 있지만 new라고 그러는 명령어를 써서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main이라고 그러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myobj라고 그러는 객체를 만들면은 이렇게 객체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myobj 라고 그러는 변수, 그 다음에 new라고 그러는 이름을 써서 그런 클래스의 생성자 메소드를 이렇게 보내면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찍으면은 myobj x를 찍으면은 에 있는 x 값을 찍어라 그렇게 하면은 5를 찍습니다. 자, 이게 지금 헷갈리게 되어 있죠. 지금 왜냐면은 내가 항상 이 메인과 이 메인이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메인 함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항상 실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메인이 들어가는 이 부분 별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메인 안에 이 메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독립적으로 따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메인이 어디가 있지 해가지고 얘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걸 빼고 나면은 이 클래스가 메인이라고 그런 클래스 요 이름은 똑같지만은 다른 거죠. 이 메인과 이 메인은 다릅니다. 이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 안에 그쵸 x는 5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속성이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myobj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new 해가지고 main이라는 걸 가지고 myobj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얘를 가지고 뭐 사과 과일을 가지고 사과 배 뭐 만들듯이 new 하면서 myobj가 그렇죠? myobj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복사가 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복사가 떠질 때 얘 안에도 복사가 떠져서 x 이퀄은 5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myobj를 부를 때는 우리가 myobj하고 함수나 프로퍼티 값을 부를 때는 점을 찍어서 부릅니다. 점하고 x를 찍으면은 myobj에 있는 이 x 값을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5니까 5를 찍죠.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속성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속성 말고 또 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함수, 기능 그런 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메소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메소드. 그래서 메소드도 우리가 앞에서 선언한 것 같이 일반적으로 뭐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my 메소드는 my 메소드 m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함수로 선언이 되죠. 그래서 얘를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my obj하고
함수도 부를 수 있는데 점 하고 my m 그리고 메소드는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인수값을 넣어줄 수 있게 이렇게 불러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객체 안에다가 속성과 메소드를 다 집어넣고 클래스를 선언해가지고 객체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플 오브젝트 여러분들 이제 각자 할 때는 try yourself 해가지고 한번 다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용도 바꿔보고 뭐 여러 가지 실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메인을 할 때,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뭐 다릅니까? 여기서 보면은 myobj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쵸? 아까 뭐 설명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메인이 있는데, 메인을 갖고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메인 갖고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죠. 클래스를 갖고 객체를 만들었어요. new 하면서, 여기 이제 x가 만들어진 게, 기본적으로 5값이 있었고요. 지금 myobj 1이 만들어졌죠. 이 과정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는 이때 x는 5가 따라옵니다. 또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객체도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myobj2가 되겠죠. 그래서 x가 5가 따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요거를 접근하면은 요게 접근이 돼서 5를 출력을 하는 거고요. 얘가 2를 접근하면은 얘가 접근이 돼서 5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개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이런 것을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메인 메소드 안에서 지금 하는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지금 메인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second.java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자바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가 자바 main.java라고 그러는 파일 안에 이렇게 메인 함수를 정의를 해줬고 메인 클래스를 정의해 줬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second.java라고 그러는 파일 안에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파일 하나당 자바 파일 하나당 클래스 하나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클래스란 이름으로 second란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얘나 두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실행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메인을 찾아서 메인을 실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그 이름 가지고 그 디렉토리에 그 파일 클래스 중에서 메인이 있는 함수 public static void main 함수를 찾아서 그것을 실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main이라고 그러는 메소드는 여기 세컨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하죠.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키가 되는 항상 실행이 될 때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실행이 될 때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클래스 파일인 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메인 함수를 메인 클래스를 그래서 얘 안에서 세컨드라고 그러는 거 안에서 실행이 되지만 얘가 뭐 아까 배운 도메인처럼 이 안에서 선언되기 때문에 세컨드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이 메인 함수는 전체를 다 아우릅니다. 그래서 전체에 있는 세컨드 클래스도 있고 메인 클래스도 지금 같이 디렉토리 안에 있으니까 그 메인도 접근을 해서 myObject를 만들고 myObj를 만들고 걔를 접근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커맨드 라인 cmd에서 실행을 할 때는 메인 자바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메인 클래스가 생기는 거고요. 세컨드 자바를 컴파일 하면은 세컨드 클래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자바하고 세컨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세컨드가 실행이 되지만 세컨드 안에는 메인이 실행이 되면서 myObj는 메인 함수를 가지고 myObj를 만들고 거기에는 x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예, 실행이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 이걸 실행하게 되면 뭐를 찍나요? 이 기능이 5라는 값을 찍게 되어 있네요.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new라는 거, 객체를 만들려 new라는 거 쓰는 거. 여기 이제 어떻게 씁니까? my class 라고 부르는 클래스명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객체명 myObj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new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생성자 myClass하고 가로. 요거는 생성자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특별히 따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클래스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메소드를 표시하는 괄호를 집어넣게 되면은 메소드인데 생성을 하는 메소드다라고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괄호를 써주게 되면 생성자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생성자도 나중에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디폴트 생성자, 즉 따로 정의하지 않으면은 자기 클래스 이름과 그 다음에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 애트리뷰트,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이죠. 한국말로 할 때는 변수라고도 멤버 변수, 그죠?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인데 클래스에 소속된 변수라고 해서 멤버 변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애트리뷰트 그냥 속성이다 그래가지고 인수라고, 아규먼트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attributes이라는 영어로는 attribute이라고 합니다. 아까 x라고 하는 속성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속성은 어떤 변수 안에 변수, 클래스라는 클래스 안에 어떤 변수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x는 5고 y는 3이다. 그러면 x하고 y라는 값이 메인이 갖고 있는 속성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스트링이 될 수도 있겠고 어레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어떤 정적인 거, 함수가 아닌 그런 성질들, 필드라고도 그러네. 필드, 영역, 어떤 필드라고 그러는 것은 항목이란 뜻이거든요. 뭐 들판이란 뜻이 있는데 항목이란 뜻이 있어요. attribute, field, 멤버 변수, 뭐 클래스 변수, 뭐 여러 이름으로 쓸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변수인데 클래스에 소속된 변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소속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점을 찍어서 하는, 객체로 만든 다음에 객체에다 점을 찍어서 그 변수명을 집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했었죠. myObj라는 객체를 만들고 점 x 하면은 그 변수 값을 멤버 변수 또는 필드 값을 접근할 수가 있었다. 필드는 마찬가지로 변수처럼 쓰거나 읽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값이 있으면은 그 객체의 x 필드 값을 이렇게 해서 어사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수처럼. 읽을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변수처럼 .x에서 변수명을 갖고 와서 읽을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존의 값을 할당을 하게 되면 기존의 값이 없어지게 됐죠. 여기서 보면은 10이 있었죠. 그래서 myObj 해서 만들면 기본적으로 x는 10 값이 생겨나게 되겠는데, 거기다가 25 값을 쓰게 되면은 10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어지게 없고 거기에 25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즉 이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기 클래스가 메인이라고 그러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 new를 할 때 new하고 생성을 이렇게 해서 myObj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복사를 할 때 x가 뭐 10이었으니까 복사가 아니라 객체를 만들 때 여기도 x가 디폴트로 10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때 myObj 해가지고 찍음을 갖다 프린트하다 그러면 뭐 10이 나오겠죠. 당연히 시스템 아웃 프린트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25를 할당을 한 거잖아요. 할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25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찍어라. 그럼 이제 뭘 찍습니까? 25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25가 출력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final이라고 그러는 말이 모디파이어 수식어가 이제 붙으면은 그 값은 변동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final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x는 10인데 final이다. 그럼 이 말은 못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인을 만든 다음에 이제 myObject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값에다 20으로 할당을 하잖아요. 그럼 오류가 납니다. 왜? final. 이 값은 변동하지 않겠다. 최종 통첩할 때 final notice라고 그러죠. 이거는 더 이상 바꾸지 않고 이렇게 그냥 계속 쓰겠다. 상수처럼 되어 있는 거죠. x가 이제 상수 10처럼 정의돼서 쓰고 읽고 할 수 없어. 그냥 읽기만 할 거다.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이 생기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final이라는 거 좀 수식어 잘 유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수 쓸 때 3.141592 뭐 이런 것들은 final로 선언해서 기억해 놓은 값을 갖다 그냥 mass에서 파이라고 부르면은 3.141592 그거를 변동하지 못하게 할 때는 이런 상수로 선언할 때는 final이라는 것이 되게 유용하겠죠. 그죠? 자, 멀티플 오브젝트 지금 한 번 한 내용인데요. 객체를 두 개를 선언을 하고 하면 두 개가 따로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는 25 넣고 다른 쪽에는 원하는 대로 값을 바꿀 수 있죠. 파이널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 때 요 변수 필드 값 또는 attribute 또는 멤버 변수 요 멤버 변수 값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각각 이제 따로 놀죠. 이제 자, multiple attributes. 그 다음에 뭐 여러 개를 선언하고 싶으면 이렇게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attribute이 또는 field가 또는 멤버 변수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그것이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스트링으로 fname, 스트링으로 lname, 그 다음에 인테저로 age.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메인이라고 그러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메인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fname이 있고 fname, name이 있고 기본값이 john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lname이 있고요. 기본값이 do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인테저 값으로 age가 24가 되어 있어요. 얘를 new로 해서 myObject를 만들었죠. 그럼 얘가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myObj 만들 때 요 값들이 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죠. fname, lname, age 여기가 제가 뭐 john이었고 do였고 24였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얘를 찍으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요 값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값, 요 fname은 뭐가 오겠어요? 네, john이 오겠죠. 여기는 john. 그 다음에 lname은 do가 나오겠죠. do가 나오고, 그래서 age는 24. 그렇죠? 여기 24가 와 있으니까. 그래서 멀티플 여러 개의 멤버 변수, field, attribute 뭐 그런 것이 다 세 개가 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같이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